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좀 쉬었죠. 몸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방송을 좀 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엔 좀 복통이 좀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방송을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조금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뭐랄까 좀 긴박하죠? 긴박하고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폭락이 4일 연속으로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장대 음봉이 4일 연속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드리고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제목에 이제 담았지만 2차전지 업종에서 이제 포모 현상이 이제 굉장히 컸죠.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뭐 어딜 가든 뭐 에코프로 있니? 에코프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 거의 이제 포모 현상이 강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소외감이죠. 그게 결국 이제 가격 불문하고 패닉 바잉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이제 주요 종목들에 나타나면서 고점의 시그널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게 결국 이제 2차전지 전체 업종의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고점을 찍었지만 다른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은요. 사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제 이렇게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선에선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런 구간 속에서 업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종에 대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또 이제 다른 종목이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업종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다 빠지는 거죠, 그냥. 하지만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받았다 보여지거든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셈이고, 이제 기간 조정, 이런 형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텐데, 기간 조정이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다른 종목 쪽에서 치고 달리는 또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형태는 나올 거라 봅니다. 과유불급이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번 하락의 타겟 그리고 디레버리징 뭐 레버리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발생된 뭐 도미노 현상 같은 이제 급락 현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이제 폭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전주의 그 전보가 좀 드러났죠. 뭐 선광이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저번에 선광이라는 회사 한번 제가 얼핏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다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딱 봐도 작전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전모가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작전주는 똑같아요. 항상 그 끝은 지옥입니다. 폭락이고 저렇게 하한가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다단계라는 현상이 이 어디서나 통용되고 먹힌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뭐 그게 가장 쉬운 사기 행각이고 가장 쉬운 작전의 패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그 패턴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한국이 이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뭐 이건 뭐 계속 나타나겠죠. 법망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뭐 저런 거 해봤자 뭐 2, 3년 살다 나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횡행한 한국 증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 포모 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오랜만에 이제 지수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3% 빠졌습니다. 2489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이제 13조 6천억. 코스피 쪽에서 많이 터졌네요. 코스닥은 1.9% 빠졌고 838포인트.
거래대금 11조 7천억으로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뭐 3배 가까이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은 특징적이진 않은데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9천 계약 넘게 순 매도를 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3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 잔고가 20조 4천억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물타기 한다고 이제 뭐 레버리지를 더 붙이는 경우들이 발생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용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투매 성격으로 나오는 게 저점을 형성하는 어떤 부분이 될 건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쪽 오늘 보시면 장대 음봉 2% 정도 장중에 빠졌다가 60일선에서 좀 부근에서 밑꼬리를 그리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건 무슨 뭔 천재지변이 있는 것 같은 패턴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싹 다 물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지금 싹 다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위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산 2차전지 종목들을 산 주요 이제 굉장히 막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2차전지. 그런 종목을 산 투자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코스닥 증시에서도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에 유입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단기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저점을 안 깨면서 다시 또 밑꼬리를 형성한다. 안 깨면서 밑꼬리를 형성한다.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분위기까지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저점의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저점 안 깨고 쭉 밀어 올리는 형태, 5일선 회복하는 형태라든지 반대 매매 물량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돌려 세운다든지 뭐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게 필요하고 일단은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 강한 반등이 거센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단기 저점이었던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섭게 빠졌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룸이 있죠. 보시면 룸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이 이제 크게 뭐 밀리거나 이제 빠진 건 아니잖아요. 뭐 니케이 증시도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홍콩하고 대만하고 상해 증시 또 한국 증시 이쪽이 좀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선진국 증시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에 움직임이 좀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어요. 보시면 좀 올라오는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구도는 뭐 큰 매크로상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거세게 올라왔던 지수나 뭐 섹터 종목, 다른 증시도 이제 섹터 종목 장세예요, 사실. 그런 장세 속에서 급하게 올라온 것들이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매수한 이제 포머 현상을 기반으로 2차전 종목들을 매수한 투자들이 굉장히 좀 곤욕스럽게 겪을 기간 조정이었던 구간도 우리가 좀 넘어야 할 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동향을 보면요. 오늘 뭐 다 빠져서 뭐 특별하게 오늘 현대차 기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요쪽 계열이 이제 좋았죠. 요쪽하고 방산 쪽이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가 완전히 지금 2차전지나 이런 최근에 많이 오른 쪽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띌 공산이 크죠.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 이쪽 사죠. 예, 그래서 2차전지는 개인이 3월달, 4월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샀죠. 예, 그래서 보시면 3월부터 4월 지금 25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합산으로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3조 5천억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3조 5천억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가 개인이 1조 5천억을 산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8천억을 산 거예요. LNF가 3,400억을 산 거죠. 나노신소재 첨보가 각각 1,600억을 산 거죠. 윤승 FNC 950억.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는 개인이 대량으로 샀고, 개인이 판 것들이 지금 지수 약세 흐름 속에서 강세를 띠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방산주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완전히 지금 다른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개인은 주구장창 팔고 외국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 흐름 자체가 완전히 개인이 매수한 것들은 당연히 과도하게 이제 들어온 어떤 수급들상 고점 패턴들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메이저들이 이제 수급을 돌린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증시 자금 측면에서는 지금 신용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5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 초, 지금 20조까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증시에서 좀 필요해진 구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건요. 그 2차전지 업종은 굉장히 탄탄하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사실. 뭐 실적과 성장이 이제 같이 동반해가지고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이제 전망하고 그렇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각도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게 좀 부담이기도 했고, 어쨌든 강한 걸 표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개인들의 매수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통 끌어올려진 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지속성이 이제 좀 낮은 어떤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매체들이 너무나 이제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든 SNS든 이런 어떤 매체들이 되게 빠르게 이제 전파되고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뭐 종목을 밀었는데 계속 맞추면 그 사람이 신격화돼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믿게 되고 매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더 거세진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도.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이제 추세가 되게 그 짧아지고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는 이유도 정보의 전달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이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죠. 뭐 삼천리, 선광 이런 종목이 뭐 사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알잖아요. 근데 아니 이런 거를 안 잡아내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은 난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이게 뭐 그래요. 0.5, 1%씩 올리면 그 규정상 뭐 거칠 겸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니 이제서 무슨 뭐 조사한다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지금 하한가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판국에 뭐 조사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뭐하고 여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량한 건 아니죠. 욕심에 이제 탐욕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던 투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동참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이제 본 거겠지만 이건 피라미드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다단계. 예. 이 형태는 근데 항상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도.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한 슈퍼기미가 갖고 있다 해가지고 유통 주식수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런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막 10배씩 막 끌어올리고 했었거든요. 이게 작전이었거든요. 당시도 이렇게 한가요? 무조건 떨어지면. 예. 삼양통상, 뭐 조강피역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이제 작전한 거거든요. IS 동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작전과 이런 어떤 폐해가 사라지지 못하는 게 법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 발생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처벌이 너무 가볍고 이거 해서 이제 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2, 3년 만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보셨듯이 그 테라 이제 사태 그 권도영 그 이제 사람 뭐 김앤장에 뭐 100억을 쐈다나 90억을 쐈다나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폐해들이 우리 선량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뭐 이차전지 뭐 전문가 뭐 이런 분도 뭐 제가 이제 그 분이 소속된 기업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언급드리면서 짧게 그냥 언급드리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뭐 누구 뭐 비난하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근데 그 딱 작전적으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딱 작전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랄까 잘못된 환상 가지신 분들에게 좀 일침을 가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번에 뭐 자사주 매각한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사실 그 또 피해자 양산되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 이제 다시는 또 돌아오지 못하는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데 항상 그게 반복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너무 가볍고 돈으로 다 해결돼 버리고 하는 것들이 이 증권 시장 안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 어떤 사범 처벌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국 시장 안에서 뭔가 좀 개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권도영 이 사람도 뭐 미국에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한 200년, 300년 선고받습니다. 못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데 그러지 않으니 결국은 이런 굴레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이제 뭐 토로하는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2차전지 업종은 얼마나 성장성이 높고 실적도 수반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대표 산업입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반영되면서 나갈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근데 이게 이 포모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왜 발생했겠습니까? 그냥 묻지마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과도하게 막 올라간 종목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지금 뭐 가지고 있는데 못 팔았다, 팔 수도 없죠. 팔면 안 되죠.
가격 조정을 지금 거의 다 받아가는데, 예. 이제 뭐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다 쳐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 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또 아주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실적과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예, 이제 재차 지수는 이제 코스닥 2차전지 업종 지수, 뭐 코스닥 지수는 뭐 지지부진해도 그런 것들은 막 치고 달리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하락으로 이제 2차전지 끝났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보고요. 지금은 묻지마 불나방 같이 들어온 어떤 자금들이 이제 헉 하면서, 예, 이제 우수수 이제 무너지는, 죽는, 예, 그런 어떤 구간을 만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중에서 좀 충격적인 어떤 실적이 나왔던 기업이 이제 처음 본데요. 좀 놀랬어요. 아니 뭐 증권사 예측한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90%가 이익이 감소했고 매출도 50%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하게 좀 이제 빠졌는데, 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요, 대체적으로 이제 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왜냐면 실적 예상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원자재가 떨어지고 또 광물가 떨어지고 뭐 배터리 이제 소재 판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예, 매출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도, 예, 동반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기대치잖아요. 지금 최근 기대치 컨센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작년에 잡았던 컨센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 괴리가 크면 그만큼 주가 하락도 큰 거죠. 예. 그래서 뭐 첨보 같은 기업은 좀 놀랐는데, 이 기업이 이제 뭐 분기 단위 가지고서 우리가 추세를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그냥 뒤통수 친 격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닝의 불일치는 조금 의외고, 매출까지 이익단으로는 뭐 그래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절반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조금 의외의 어떤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 역시나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신영증권에서 리포팅이 바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컸던 부진이다. 피전해질은 이제 가격 급락으로 1분기 판가가 하락했고 전체 전해질 ASP가 전분기 대비 20%가량 감소한 것이 2차전지 소재 영업이익률 하락 요인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뭐 2차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대폭적인 어떤 이동과 또 매집 패턴들이 이제 그 두 업종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셨다면 어느 정도 좀 최근에 리스크적인 부분에, 예, 뭐 지수가 뭐 이렇게 뭐 급락하는 어떤 형태가 벌어지니까 뭐 반도체 바이오도 이제 같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방어적이죠. SNS 같이 이제 반도체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도 최근에 지수 폭락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양봉 전환 내지는 21선을 지지받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주도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죠.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61선 지지력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2차전지의 수급들이, 예, 어디로 이제 이동하는지를 빠르게 이제 포착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잘 포착이 된다면
지금의 시장을 잘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셌던 최근의 2차전지 포모 현상이 어느 정도 이제 급락 형태로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전주들이 완전히 폭락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가로 가니 또 투심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연쇄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물량이잖아요. 그게 다 레버리지성 물량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시장을 더 과도하게 좀 하락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고 좋지는 않았는데요. 내일은 어느 정도 좀 반등권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상,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 그래서 반등을 좀 기약해 보겠지만, 또 시장은 또 모를 일이죠. 또 투매성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온다면 또 더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그 멘탈 좀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번 그 다음 또 나타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